제1장 C 언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C 랭귀지 프로그래밍 베이식스 비디오스 2 1. C 언어의 역사 1.1 동기 1970년대 초 벨 연구소는 멀티태스킹과 멀티 사용자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벨 연구소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하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는 PDP-7과 PDP-11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컴퓨터 환경에서 운영체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운영체제들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유닉스 개발 과정 유닉스 프로젝트는 켄 톰슨, 데니스 리치, 더크 맥일로이, 조해논 등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한 팀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초기에는 PDP-7 컴퓨터에서 유닉스를 개발하였으며 이후에는 PDP-11로 이식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 팀은 C 언어를 개발하여 유닉스를 C 언어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C 언어는 이식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유닉스는 초기에는 주로 연구소와 대학에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이식되면서 상용 시장에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3 C 언어 개발 과정 C 언어는 알골과 BCP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언어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이식성이 뛰어난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C 언어는 포인터와 같은 저수준의 기능을 지원하여 하드웨어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C 언어는 유닉스 개발과 함께 성장하면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벨 연구소에서의 유닉스와 C 언어의 개발은 컴퓨터 과학 및 소프트웨어 역사상 중요한 산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 C 언어의 우수한 특징 C 언어는 그 이전의 다른 컴퓨터 언어들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여러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제공했습니다. 이식성이 높고 저수준의 접근이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강력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준 라이브러리와 풍부한 생태계를 제공하며 간편한 문법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 개발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C 언어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여전히 시스템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게임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 C 언어의 활용성 3.1 개발 당시 C 언어의 활용 C 언어는 초기의 유닉스 운영체제의 개발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C 언어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식 가능한 운영체제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 및 드라이버 개발에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C 언어로 작성된 컴파일러들이 다양한 언어들의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C 언어는 소켓 프로그래밍과 같은 네트워크 관련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3.2 오늘날 C 언어의 활용 C 언어는 여전히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 개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게임 개발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게임 엔진이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등의 핵심 부분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C 언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며 네트워크와 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C 언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C 언어는 컴퓨터 과학 교육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에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4. 컴파일러와 링커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을 입력받아서 대응하는 기계여 명령문을 작성하여 디스크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계여 명령문은 오브젝트 코드라고 합니다. 링커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생성되는 오브젝트 파일과 함수 라이브러리 내의 오브젝트 코드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 C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C 언어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입력한 후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컴파일합니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오류가 없다면 링커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파일과 함수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C 언어 개발 초기에는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등의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통합 개발 환경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드는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등의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여 개발 환경을 통합합니다. 오래된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로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C 언어로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의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됩니다. 이것은 자바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들이 JVM 위에서 실행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C 언어로 제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맨 먼저 실행되는 것이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키워드가 아닌 식별자로서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이름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름을 만들 때는 기존의 키워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받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반환 부분은 메인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0이나 다른 숫자로 호출한 응용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0이면 성공적으로 메인 함수가 종료되었음을 그 외의 숫자는 비정상적인 종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환 자료형은 결과값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인 함수를 호출. 2. 매개 변수를 받음. 3. 함수 내용을 차례로 실행. 4. 종료하면서 결과값을 반환.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장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펑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으로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함수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함수의 이름을 입력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인수, arguments라고 하는 데이터를 함수에 전달할 수 있으며 함수는 다시 프로그램으로 결과값을 돌려줄 수 있다. C의 함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C 컴파일러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함수, 라이브러리 functions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user defined functions이다. 이 말만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봤죠. 메인 함수도 함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하나의 묶음, 블록으로 해서 그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서 그 함수가 이제 작동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7장 함수와 포인트 개념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지금은 이제 메인 함수가 함수인데, 그 메인 함수와 같은 함수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요거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variable.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에 주어지는 이름이다.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그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 이름이다. 메모리 공간에 주어지는 이름이다. 변수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자료 형태가 결정된다. 뭐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냐.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숫자고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형이냐. 또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은 형태와 이 형태가 이제 그런 거고 길이, 랭스를 가진다. 1바이트냐, 2바이트냐, 3바이트냐 이게 이제 길이가 되겠죠. 이것도 제3장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상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 선언과 초기화 그리고 변수 간의 연산에 대한 간략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형 변수 선언과 초기화 있는데 int age는 25. 요 age라는 변수, 변수명이죠. 요거는 integer, 정수형 데이터를 여기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같다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왼쪽 화살표가 아니냐? 그냥 약속된 언어라는 거죠. C 언어. 그래서 25라는 값을 age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int age만 해도 정수형 변수 선언이 되는데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저장하는 거를 변수의 초기화, 변수 선언하면서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킨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float죠. 그러니까 height라는 이 높이를 소수점이 있는 175.5라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실수형 변수다. height가. 제가 height는 제가 임의로 지정한 이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형 변수 선언과 초기화. 그래서 요 그레이드가 A, 요 A 옆에 이제 싱글 코테이션 인용 보호가 이제 감싸고 있죠. CHAR 캐릭터 문자 캐릭터 한 자리 한 자리만 저장입니다. CHR 그레이드는 A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문장의 뒤에는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이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화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별변수 선언과 초기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변수 간에 연산을 할 수 있다. int x는 10, int y는 20, int sum은 x 플러스 y 이러면 sum에 30이라는 정수형 숫자가 x 플러스 y의 연산 결과인 30이 저장이 됩니다. 변수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의 원형, 펑션의 프로토타입. 이게 뭐냐?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이름과 인수를 여러 개의 함수가 있겠죠. 그 이름과 인수를 arguments라고 했죠. C 컴플렉에 알려주는 것으로서 함수의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함수는 헤더와 바디 부분이 있는데 요 헤더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다. 함수가 사용되기 전에 선언돼야 한다. 함수가 사용되기 전에, 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함수를 전체 함수를 기술하기 전에 선언돼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 이전에 기술한다. 이것도 제7장 함수와 포인트의 개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C 언어의 함수의 원형은 다음과 같다. int, add, 괄호 열고, int a, int b, 괄호 닫고, 세미콜론. 그렇죠. 그러니까 요 add라는 함수, 요 안에서 뭐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컴파일러에게. 함수의 이름, 그리고 인자, int a, int b 알려주고 반환 타입 int를 이제 알려줍니다.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한 문장이 끝이니까 뒤에 이제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 뿐이죠. 여기서 add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정수를 반환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바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 내가 자바에서 본 것 같은데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면서 본 것 같은데 자바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C 언어에서의 함수 원형, 펑션 프로타입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자바 파일인 컨트롤러, 서비스, 이게 서비스 인터페이스죠. 서비스 구형 클래스, 서비스 인풀, DAO 인터페이스, DAO 구형 클래스 등 5개의 파일 중에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DAO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하는 메소드의 원형과 형식이 유사하다. 이건 자바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바를 하신 분들은 한번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연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바에 가서 배우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제와 비슷하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메소드 선언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Public Interface by Service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니까 요거 my service는 이제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고 여기 이제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은 위에 C 언어에서 프로타입 함수의 원형 기술한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자바에서는 요 뒤에 이제 throws exception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되고 어쨌든 형태가 동일하다.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만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이제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 공부하고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printf. 이거는 화면상의 메시지나 결과를 출력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이다. 화면상에 우리 모니터 있죠? 모니터에 메시지나 결과를 이제 출력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이다. C 언어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함수이다. 다음의 예제는 printf 표준 함수에서 변수 i 값 10을 정수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int i는 10, 세미콜론, printf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하고 %d,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괄호 닫고 콤마, 그 다음에 i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int i를 10으로 선언했잖아요. 그죠? 변수 선언을 하고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 값을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i를 화면에 출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printf 함수를 써가지고 i를 출력하는데 요거를 출력하는 형식이 %d다. %가 여기에 붙으면 여기 앞에 %가 붙였죠. 그래서 그 설명입니다. %d에서와 같이 %로 시작하는 문자를 서식 문자라고 하는데 %d는 정수, 변수의 값을 부여있는 십진 정수의 형태로 %f는 float, 실수죠. 부여있는 십진수 실수형으로 출력하라는 의미며 %c는 캐릭터, 한 문자를 %s는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s는 string,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의미다. 백슬래시에는 줄바꿈을 하라는 의미다. new line. 이렇게 해서 요 i라는 변수의 값 10을 i를 정수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라. printf.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scanf. 스캔이 뭐죠? 스캔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는다는 거죠. 키보드로 치는 값을 읽어드린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변수에 이제 저장한다. 다음의 예제는 키보드의 값을 읽어서 정수형 변수 i의 십진 정수 형태로 저장하라는 의미다. int i는 10, 정수형 변수 i를 변선을 하고 i는 0, 제로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printf 대신에 scanf. 요거는 이제 키보드에서 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더블 코테이션 %d, 십진 정수 형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 닫고 콤마. 그 다음에 요게 i 앞에 %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읽어드릴 때는 변수 i 앞에 %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scanf 함수는 키보드로 읽어드린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scanf 함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명 앞에 %를 붙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플로트형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f를 서식 문자로 사용하고 더블형 값을 입력받으려고 하면 %lf를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return, return문, 호출한 프로그램 문장으로 결과를 돌려준다. return, 반환한다, 돌려준다. 함수에서 return문을 만나면 함수의 수행을 종료하고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제어권을 돌려준다. 메인 함수에서 return문을 만나면 메인 함수를 종료하고, 메인 함수가 종료된다는 거죠. 즉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제어권을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에게 돌려준다. 프로그램이 끝난다는 거죠. 메인 함수 내에서 0을 리턴하면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그 외의 숫자로 리턴하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된다. ANSI C 규정의 표준 라이브러리 stdio.h를 보면 여기 이제 stdio.h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file 이걸 보면 sharp define exit underbar success를 0 그러니까 success가
exit인데 종료할 때의 success이면 0. 예. 그 다음에 sharp define exit underbar failure는 1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네, failure 실패는 1이다. 왜 성공은 0인가? 예, C 언어는 네, 예, 0부터 시작한다. 예, 수학의 출발점인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원점이에요. 예, success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예, 그래서 exit success 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가 아니라 서브 함수 내에서 리턴을 만나면 서브 함수의 실행을 종료하고 그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라도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리턴 대신에 exit를 사용한다. 예. 예, 프로그램의 강제 종료는 이제 exit죠. 예. 그러니까 리턴은 이제 복귀하는 거, 호출한 함수로 복귀하는 거고, 네. 메인 함수에서 리턴을 만나면 종료하고 네,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죠. 그 다음에 주석문, 커멘트라고 하는데 주석문은 이제 실행되지 않고 그냥 그걸 작성한 작성자가 나중에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코드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석문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고 예,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문장이다. 네. 컴파일러는 주석문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므로 주석문은 프로그램의 동작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석문은 한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거나 별도의 문장을 구성하거나 또는 여러 줄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석문은 여러 개의 주석문을 종속된 상태로 사용해서 합니다. 주석문 안에 주석문이 있어서는 이제 안 되죠. 네, 즉 하나의 주석문을 다른 주석문 내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슬래시, 예, 이걸 주석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요거 이제 붙여서 쓰는 거예요, 슬래시를. 이것은 한 라인씩 주석문으로 처리할 때 사용한다. 한 라인 주석문은 슬래시다. C++나 자바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예, 주석문이 똑같습니다. 주석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 혹은 슬래시를 사용한다. 비주얼 베이식에서의 주석의 표시는 싱글 쿼테이션이다. 이건 이제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비주얼 베이식의 주석의 표시에 대해서 예,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거의 다 왔죠. 이제 블록만 하고 예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BLOCK 괄호 내에 집단적으로 포함된 한 줄 이상의 문장이다. 예, 한 줄도 블록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한 줄 이상일 때 요게 이제 여기 하나의 그룹이다. 예, 그걸 이제 표시하겠어 블록인데 요 찌찌가로 이게 중가로죠, 그죠? 요거를 열어서 요거로 시작하여서 요거 닫는 가로 중가로 닫는 거로 마친다. 함수의 몸체 혹은 메인 함수의 몸체도 일종의 블록이다. 함수의 바디 부분이 이제 블록이고 메인 함수의 몸체도 일종의 블록이다. 그러니까 함수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마칠 때 이렇게 이제 클로즈해서 이제 닫는 거. C++나 자바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블록을 지정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이제 사용한다. 예, 예제 프로그램을 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프로그램. 그래서 vi cwork 1.c 해서 얘 에디터로 cwork 1.c 소스 파일을 열어서 네, I를 누르는데 편집 모드로 들어오죠. sharp include 네, include 앞에 sharp을 붙이는 거 stdio.h 네, 이렇게 하고 엔터 해서 int main 하고 void 하고 네, 소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지정을 하는 거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네, 요 사이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들을 네, 입력을 하는 겁니다. printf 하고 더블 쿼테이션 월드 그리고 세미콜론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return 0 이러면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WQ, ESC하고 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WQ 누르고 빠져나가면 이렇게 하고 이제 10월 9원점C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파일하고 링크를 이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CC-에서 cwork1 cwork1.c cwork1.c를 cwork1이라는 실행 파일로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하라는 명령문 -o 네, 저렇게 해서 엔터 치면 네, 아무런 에러 없이 만들어졌죠. ls-al 해보면 cwork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work1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 치면 hello world라고 됐죠. 근데 이제 명령형 프롬프트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새로운 한 줄 뉴 라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cwork1.c 해서 이제 엔터 그리고 여기 이제 hello world 하고 이 문장의 끝에 \n을 넣으면 인서트 모드로 i를 해야지 편집 모드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n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새로운 라인이 하나 생겨서 아까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겹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래시하고 별표 이걸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입니다. 파란 색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설명이 있었죠. 표준 함수 printf가 속한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지정한다. 이걸 이제 입력하려고 하면 먼저 표준 함수 printf가 속한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지정한다.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지정한다. 여기 이제 끝에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 지워지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만약 이거 엑슬래시 별표를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슬래시 백슬래시 별표 이렇게 하면 주석 처리가 됐고 이제 한 라인씩 이거는 이제 두 라인 이상 한 라인도 되죠. 그런데 이제 한 라인씩만 할 수 있는 주석 슬래시 메인 함수의 헤더이다. 그래서 지금 인서트 모드니까 백스페이스를 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헤더이다 해놓고 원래 이제 다른 편집기에서는 이렇게 printf 함수 안 보이죠. 이렇게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한다.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한다. 슬래시 이렇게 하고 메인 함수를 종료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게 있나요? 메인 함수를 종료하여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이것도 메인 함수를 종료하여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ESC를 누르고 콜론을 누르고 WQ를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해서 다시 이제 이걸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쪽 가슬피를 눌러서 GCC-o cwork1.c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고 다시 cwork1을 실행을 하면 추석은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n이 적용된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2과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튜브 강의도 있고 블로그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도 보시고 다른 거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또 유튜브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C 언어 프로그래밍의 C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하시는데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른 자바나 뭐 안드로이드, 자바스크립트 뭐 여러 언어들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습하지 않은 거, 그거를 실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 강의가 아니라 블로그의 C 언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예제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메인 함수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장의 끝인 세미콜론 하나 있고 리턴 제로. 만일 에러가 나면 에러가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에러가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습. 좀 전에 그게 이제 Cwork2였구나. 그죠? cp Cwork.c를 Cwork.c로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Cwork1.c Cwork1 그 다음에 gcc Cwork2를 해놓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실습한 것이 Cwork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Cwork1.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rintf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include stdio.h를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I를 누르고 엔터. int main voi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의 끝인 세미콜론만 누르고 리턴 제로. 정상 종료.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에러 없이 이제 컴파일 되는지 그것만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ESC 누르고 WQ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gcc-o Cwork1.c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아무런 에러 없이 이제 실행이 됐죠. 컴파일하고 링크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work1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장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란 무엇인가? 변수란 컴퓨터의 메모리 내에서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저장 영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숫자나 문자를 저장하려고 하면 컴퓨터의 메모리 내에 거의 저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에 대한 이름을 변수라고 한다. 변수 이름을 프로그램 내에 사용하면 실제로 해당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컴파일하고 나서 실제로 해당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컴파일하면서 물리적인 주소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제 변수 이름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죠. 예. 변수의 이름에서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밑줄을 사용하는 것은 뜻을 알기 쉽게 해준다. 예, 변수 이름을 쓸 때 밑줄로 구분해서 뜻을 더 명확하게 사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변수 이름의 다른 한 가지 형태는 모든 단어에서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만드는 방식인 파스칼 표기법, 파스칼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이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제 단어를 이루는데 복합 단어죠.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각각 만드는 그런 방식을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드는 방식을 카멜 표기법, 카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복합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 첫 번째 단어만 소문자라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방식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변수는 소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파스칼 표기법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 보면 카멜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 소문자로만 변수 이름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변수서는 variable declaration과 조개화. 그러니까 변수를 이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예, 그게 변수서는. 컴파일러에게 변수의 이름 그리고 형태를 알려주고 선택적으로 변수의 특정한 값을 저장해서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수에서는 variable declaration,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변수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야 한다. C 언어에서의 변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진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먼저 오고 그 뒤에 variable name, 변수명이 이제 오고 세미콜론 해서 변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변수의 자료형을 나타낸다. 데이터 타입, 정수, 부동, 정수, 인티저, 부동 소수점, 플로트나 더블, 문자, 캐릭터, 포인터 등 다양한 자료의 형태, 데이터 타입이 있다. 그 다음에 variable name, 변수의 이름을 나타낸다. 변수의 이름은 식별자 규칙을 따라야 하며 공백 없이 알파벳, 숫자, 밑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밑줄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변수 age를 선언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int age, 네,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고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낸 변수의 이름이죠. 네, 그리고 세미콜론 해서 변수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변수의 초기화, variable initialization, 변수의 초기화, 변수를 선언한 후에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과정을 초기화라고 한다. 변수 초기화는 선언과 동시에 할 수 있고 나중에 할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면 먼저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variable name, 변수 이름, 이거는 같다가 아니고 이제 할당 연산자 거리죠. 그 다음에 initial value, 초기값. 예, 이 변수의 초기값으로 지정하는 그 형식입니다. 여기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값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카운트를 선언하고 10으로 초기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그래서 int count는 10, 이 카운터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초기값 10을 이 변수 카운트에 할당한다, 저장한다. 예, 그런 말이죠. 예. 나중에 초기화. 예, 요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하고 variable에서 변수를 하고 나서 이 variable name, 변수의 initial value를 할당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나중에 값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별 name을 선언하고 나중에 값을 할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이거 이제 배열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캐릭터 name은 20.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캐릭터 연속해서 이제 20개를 선언합니다. 이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이제 확장되면 배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trcpy 함수를 통해서 이 name이라는 변수명, 배열명에
이 존이라는 문자를 저장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초기화 변수, uninitialized variable,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말하죠.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변수는 미초기화 상태가 된다. 미초기화 변수의 내용은 이전에 메모리에 저장된 값 또는 쓰레기 값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int number,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변수는만 해놓고 값을 초기화시키지 않는 거. 위와 같이 변수를 미초기화하면 넘버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미초기화 변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하거나 값을 할당하는 것이 좋다. 변수 선언과 초기화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변수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초기화하여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변수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이렇게 당구장 표시된 거는 그냥 참조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와 관련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회에서는 명시적으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변수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명시적 선언, explicit declaration이라고 하고, 변수 선언을 하지 않고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는 var로 변수 선언을 할 수도 있으나, 변수 선언을 하지 않고도 코드 내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암시적 선언, implicit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변수의 암시적 선언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항시 변수 선언을 명시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운 분들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C 언어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 다른 언어 배우지 않고는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S6 기반 언어에서는 far로 변수 선언을 하였으나, ES6 이후에는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여 변수를 let, 상수를 const를 사용하여 선언하고 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 선언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ES6 이전 버전은 far를 사용했죠. far를 사용하거나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바꿔줍니다. var x는 10 해놓고 x에 20을 할당해서 변수 x의 값을 바꿔줄 수 있고요. ES6 이후에는 let과 const를 사용하는데, let y는 30 했다가 y는 40 해서 y 변수에 30을 할당했다가 다시 40으로 바꿔주는 거, 재할당하는 거 가능하고요. const는 그 값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const g는 50 했다가 g 값을 60을 바꾸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 const 변수는 재할당 불가능. 상수죠, 상수. 상수는 재할당하는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형,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자료의 형태, 데이터의 형태, 변수는 할 때 이 어떤 종류의 값을 사용하느냐, 문자냐, 숫자냐, 뭐냐, 정수냐, 실수냐, 뭐 이런 거. 자료의 형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그러죠. 변수가 메모리상의 어떤 종류의 자료, 데이터의 유형, 타입을 저장할지를 결정해주는 것이다. 자료형이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으며, 숫자의 경우에는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구분하고, 정수도 부호가 있는 정수인지 부호가 없는 정수인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다. 또한 자료의 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인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된다. 크기죠, 그죠? 크기도 지정이 되고, 숫자 형태, 숫자의 문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일 때와 실수형. 정수형은 문자일 때 캐릭터, 그 다음에 숫자일 때 short, int, long. 실수형일 때는 float와 더블인데 크기가 다르죠. 캐릭터 문자 1바이트, short는 숫자인데 2바이트, 그 다음에 int는 4바이트, long도 4바이트. 요게 이제 32비트 컴퓨터냐 64비트 컴퓨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요렇게 long이 8바이트가 아니고 배분가는 건 똑같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loat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실수형, 소점이 있는 숫자들 이렇게 이제 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캐릭터 1바이트니까 이제 256,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해서 0에서 255까지 256 가지의 문자가 이제 숫자 형태로
저장이 문자가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쇼트는 이제 2바이트 숫자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예, 마이너스는 8로 끝나고 플러스는 7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제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에서 32767까지 하면 이제 8개가 되죠. 예, 그런 의미고요. 인트는 4바이트 마이너스 214748368에서 플러스 2147483 647까지. 예, 롱도 4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이 4바이트. 인트가 예전에 2바이트고 롱이 4바이트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도 4바이트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에서 3.4 곱하기 10의 플러스 38승. 그 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 아주 큰 숫자를 이제 저장할 수 있죠.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7승에서 1.7 곱하기 10의 플러스 308승까지 예, 저장할 수 있는 아주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블은. 그 외에도 전체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없어서 양수의 표현 가능 범위가 2배로 넓어지는 언사인드형이 있다.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언사인드. 예, 언사인드 캐릭터. 원래 캐릭터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인데 언사인드 캐릭터는 0에서 25, 언사인드 소트는 0에서 6535, 6535. 예, 요거 합평수랑 똑같죠. 언사인드 인터는 0에서 4294, 967, 29, 언사인드 롱도 똑같고 이게 42개입니다. 예, 4바이트는 인터넷 주소가 이제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숫자가 42억 9,043억 개 이상은 이제 4바이트로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인구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고 8바이트 확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까지 예, 필요는 없다.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바이트, 예. 끝자리가 0, 127, 그 다음에 255, 1, 이런 숫자들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한 40억 개? 예, 40억 명이 동시에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범위의 숫자라는 것이죠. 예, 4바이트 AB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냐, 사인드를 쓰느냐, 언사인드를 쓰느냐, 이 부분 결정해서 쓰시면 되고, 뭐 경험적으로 그냥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뭐 이런 숫자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 constant, 변하지 않는 수죠. 예. 변수는 값을 지정해서 할당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상수는 딱 한 번 선언하고 그 값을 변할 수 없게 사용하는 걸 상수, constant. 예, 콘스트로 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변수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사용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다. 그렇죠? 저 메모리 영역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러나 변수와는 달리 상수로 지정되는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바뀌지 않는다. 예, 바뀌지 않는다. 필요할 때마다 소스 코드에 직접 포함되는 실제 값을 실제 상수, literal constant. 예, 소스 코드에 직접 포함되는 실제 값을 실제 상수라고 프로그램 내에서 독특한 이름이나 기호로 표현되는 상수를 기호상수, 심볼릭 컨스턴트. 예, 우리가 말하는 상수는 요 기호 상수를 이제 의미를 하죠. 예. 그냥 일반적인 값은 실제 상수. 우리가 이제 상수로 선언해놓고 쓰는 거는 기호상수, 심볼릭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기호상수를 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sharp define 지시어와 const 키워드를 제공한다. 콘스트를 사용해서는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경할 수 없고 단지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만약 프로그램 내에서 콘스트로 선언된 변수의 값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컴파일러는 에러 메시지를 낼 것이다. 예. 한번 정해놓고 이제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 상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콘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sharp define보다 코드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며 타입 검사와 스코프 관리를 용이하게 만든다. 범위 지정. 예. 따라서 가능하면 콘스트를 사용해 상수를 정하는 것이다. 예.
C 언어를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define을 많이 썼어요. 게임 프로그래밍 할 때 define에서 상수 정의를 이제 해서 썼는데, 나중에 이제 const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harp define 대신에 const를 사용해서 이제 상수를 정의해서 이제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statement. 이제 한 문장, 한 라인, 한 라인이 한 문장이 되는 거고, 예, 문장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블락이 되고 뭐 그런 거죠. 문장 스테이트먼트는 컴퓨터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문이다. 예, C의 문장은 가끔 여러 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줄에 하나씩 입력된다. 샵 디파이너나 샵 인클루드와 같은 선행 처리기 지시어를 제어하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스테이트먼트 문장 혹은 명령어, 이건 이제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C 언어 계열인 C++나 C# 그리고 자바에서도 문장의 끝이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예. 문장과 공백. 예, 공백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공백이라는 용어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빈칸, 스페이스, 그 다음에 탭, 문자, 그 다음에 빈줄, 블랭크 라인을 일컫는 말이다. C 컴파일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어하는 모든 공백을 무시한다. 컴파일러가 이제 공백을 만나면 이제 무시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백을 무시한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의 내용을 읽어드릴 때 문장에 포함된 문자와 종료를 뜻하는 세미콜론을 찾지만은 모든 공백을 무시한다. 예. 그러나 C가 공백을 무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문자열 상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탭과 빈칸은 무시되지 않고 문자열의 일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실제 문자열 상수, literal, string, constant는 다운표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다운표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은 컴파일러가 공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열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실제 문자열 상수의 내용을 여러 줄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끊어지는 곳에 바로 앞에 백슬래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null 문장, 5.2 null 문장. 만약 한 줄에서 아무런 내용도 입력하지 않고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아무런 동작도 수행하지 않는 문장을 뜻하는 null 문장, null statement가 된다. 여기 이제 제 1장에서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에 이제 null 문장을 써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return 제로에서 메인 함수가 종료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을 제 1장에서 한번 작성해 보았죠. 그 다음에 복합문, 블락이라고도 하는 복합문, compound statement는 괄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줄 이상의 C 문장들을 말한다.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마친다. 한글의 중괄호에 해당한다. 복합문, 한 문장 이상은 블락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함수나 아니면 뭐 if 문장에 시작과 끝을 하나 이상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포함하는 복합문, compound 스테이트먼트는 두 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이제 닫아주는 그런 복합문이다.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이제 해볼 건데요. sharp include stdio.h.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요 밑에 이제 그 코멘트가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뭘 하느냐. 표준 함수가 속한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지정한다. 요게 이제 stdio.h가 이제 표준 함수가 속한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 표준 함수는 뭔가 printf, scanf와 같은 함수죠. C 표준 라이브러리의 printf, scanf 함수는 C 표준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stdio.h, 즉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 표준 입력 출력 라이브러리의 헤더 파일에 정해 있는 표준 함수에 속한다. 뭐가? printf, scanf 함수가 printf, scanf를 사용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stdio.h를 include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sharp define으로 상수를 정의하는데, 이제 앞에 슬래시는 이제 커멘트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단지 예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sharp define 파이는 3.141592, 파이.
파일을 반지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파일을 3.14159, 그러니까 파이라는 요 문자가 3.14159이라는 숫자를 대신해서 지정되는 그 상수, 네, 전처리기 영역에서 정의한 상수, 요거 define GC어를 사용해 상수를 정의한다. 기호 상수, 심볼릭 상수에 해당다. 그 다음에 int main 해서 const가 sharp define 파이는 3.14159 이렇게 이제 상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const 더블 파이는 3.14159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sharp define을 사용하지 말고 const를 사용하라는 거죠. 예. 근데 const를 사용하면 이제 타입을 지정 이제 하는 부분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더블 파이는 3.14159 반지름을 상수 파이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더블 라디우스, 요건 이제 원의 반지름을 저장할 변수 더블로 이제 저장했고요. printf 해서 enter the radius of circle,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printf에서 화면에 보여주고, scanf에서 이제 키보드로 입력된 그 숫자를 받아들입니다. 반지름을 뭐 5다, 10이다,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더블형 라디우스가 우리가 이제 더블로 변수를 했죠. 그래서 요거 scanf 할 때는 반드시 라디우스 앞에 암퍼센트 요거 반드시 붙여주는 거. 그리고 더블형이기 때문에 %lf 서식 문자로 해서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랑 라디우스를 활용해서 이제 원의 넓이를 계산하고 출력하는데, 더블 에어리어는 파이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걸 printf에서 원의 넓이를 이제 출력했습니다. 화면에 the area of circle is %lf, 서식 문자 더블형 서식 문자 lf \n new line 개행이죠. 다음 라인으로 이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아를 LF 영역에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에어리아가 이제 더블이니까 반지름이 5, 반지름이 10, 혹은 반지름이 15인 원의 넓이를 에어리아에 저장해서 이 에어리아를 이제 출력해줍니다. area of circle is 하고 return 0 해서 메인 함수를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 Cwork 3을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BI Cwork 3.c 해서 BI 에디터로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지금 여기 include 해가지고 stdio.h 샵 include stdio.h i로 편집 모드를 해서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표준 함수가 속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지정한다. printf scanf 함수는 C 표준 라이브러리 중의 하나인 stdio.h, 즉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의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 함수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화면에 제가 이제 한번 지워보면 sharp define 파이는 3.1415 파이 3.1415 너는 안 붙입니다. 요거 전처리 기억력이다. 그래서 다시 코멘트로 막아놓고 define GC를 사용한 상수를 정한다. 기억 상수에 해당한다. 위에 이제 define 한 거. 요거 다 코멘트로 막아놓으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쓸 수 없죠. int main 괄호하고 void const 더블 파이는 3.1415 이런 이제 const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더블 radius enter the radius of the circle 해서 printf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scanf 요거를 이제 더블형 라디우스에 암퍼센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읽어드립니다. 키보드에서. 그래서 더블 에어리아는 파이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파이 r 제곱.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해서 그 결과값 에어리아를 the area of circle is 해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yes 시키를 누르고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WQ 여기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GCC -O 요건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까지 하는 명령입니다. Cwork 3이라는 실행 파일 이름으로 Cwork 3.c를 컴파일하고 링크하세요.
라고 하면 에러가 없이 컴파일이 잘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해놓고 ls-al 해서 리스트를 보면 cwork3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려면 ./cwork3 하면 실행이 되네요. 실행하면서 enter the radius of the circle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만일 10을 입력했다 하면 the area of the circle is 314.1592 원의 넓이가 314다. 다시 우측 활사표기를 넣어서 다시 실행해서 반지름을 5로 입력하면 78.5398이다. 반지름은 5인 원의 면적이 78.5398이다. 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cwork 3.c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콘스트에서 이제 더블을 한번 지워보세요. I를 눌러서 펜치 모드를 들어가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더블을 여기 지우고 ESC 키를 누르고 클론하고 WQ 해서 저장하고 이제 빠져나와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컴파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전에 컴파일 에러가 안 나니까 다시 이제 cwork3을 실행을 하면 enter the radius of the circle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5를 입력했어요. 75가 나오죠. 조금 전에 78.5398인데 어떻게 75가 나오느냐? 우리가 더블이랑 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을 알아서 이제 네가 해석해라 하니까 이걸 정수형으로 해석한 거예요. 5, 25 곱하기 파일을 3.14인데 25 곱하기 3이니까 75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유효하게 하려면 형을 플롯이나 더블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정하지 않고 콘스트를 정의하니까 지금 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형을 지정해 줘야 된다. I를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고 DOU DLE 해서 파이가 더블 형이라야지 된다. 썰때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수점 계산까지 해서 갑니다. WQ 하고 다시 GCC-O 다시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를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cwork3을 실행을 하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다시 5를 해볼게요. 78.5398에서 수수점 이하를 인지해서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해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LF가 이제 더블이고 F는 플로트 타입이죠. LF로 하지 않고 F로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C -O cwork3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오를 하면 제로가 나오죠. 야, 이거는 진짜 이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더블로 선언해 놓고 플로트로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F 할 때 이제 라디우스가 우리가 이제 더블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LF로 읽어야 된다. 이런 거는 반드시 I를 해서 명들하고 LF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WQ로 저장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반지름이 78.5398 정확한 값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류를 내기 쉬운 부분을 한번 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에어리아가 지금 더블인데 printf에서 아까 scanf에서 LF 하지 않고 F로 했더니 이제 인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라디우스가 근데 printf에서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 I로 해놓고 요거를 이제 LF 대신에 F로 해놓고 printf 해서 에어리어를 이제 출력하도록 해보면 다시 이제 컴파일 해야겠죠. GCC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실행 파일을 실행해보면 5 하면 78.5398 printf는 더블형인데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플로트 타입으로도 이제 출력을 해준다. 그런데 스캔f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소스는 정확하게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해야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놓고 이 부분입니다. LF 해서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이제 파일 안 상수를 사용해서 원의 면적을 구해서 이제 출력해서 보여주는 다시 GCC 똑같으니까 그런 예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